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공공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 또는 사업은 특정인이나 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포함된 모든 사람과 시설의 그 수혜가 전제됩니다. 하지만 공공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한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밝혀졌는데요. 그중 경남의 공공앱은 개발하고도 폐기된 공공앱 수는 적지만 손실 비용 면에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자세한 내용과 고민이 절실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죠. 행정적 오류와 개선점 분석해줄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공공앱의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소셜미디어 공유경제연구소 조병은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정부 평가에서 공공앱들이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교수께서 출연하셔서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이번 결과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난 1년 동안에 현재 서비스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전국교육청 앱들을 측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46개 앱 중에서 128개가 폐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공공앱을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128개 앱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0억입니다. 30억. 예,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되어 있는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 성과 측정을 하고 정비 계획을 세웠는데요. 5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에 635개 앱이 폐기되는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네. 그런 권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만 하더라도 188억 8,57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앱과 관련돼서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와 같이 허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의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5년간 401개의 앱이 폐기가 되었는데요. 네. 그게 99억 6,489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남이 네네. 폐지 건수는 적지만은 손실액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공공앱에 쓰인 세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남이 35개 앱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 예산 개발비가 16억 4,960만 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손실액이 가장 큰 것은 함안군의 모바일 전화부. 네, 전화번호 알려주는 얘기죠. 전화번호부하고 그리고 합천의 영상 테마파크 관련한 합천 영상 테마파크 거죠? 네. 그리고 모바일 기매 여기에 이제 손실액이 16억 4,964만 원. 그래서 상당히 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전국 교육청의 예를 본다면 총 14개 앱이 폐기가 되었는데 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개 앱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손실액이 5,800만 원. 그래서 전남 교육청에 이어서 경남이 두 번째로 높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을 민간 위탁하거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때 네.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또 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뭐 통제 내지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네.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좀 전시 행정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 해서 민간과 협의를 통해서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까지 하겠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투여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네. 이런 공공 앱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공공앱에 쓰인 세금이 정말 많아서 애써 만들어 보급한 공공앱이 왜 이렇게 폐기되는지 참 궁금한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전시행정적인 측면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지적 주셨습니다. 그러면 SNS로 마케팅 전략 짜고 실행을 하는 전문가는 이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공공앱이 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공공앱을 비롯한 다양한 앱의 발전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네. 2022년,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한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성인들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97%에 달합니다. 네, 네. 뭐 거의 모든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이 그렇죠. 아니고요. 이는 뭐 전 세계에서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모바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점차 확대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 배달 앱, 공공 택시 앱까지 개발을 하면서 뭐 카땡땡 같은 네, 어떤 그 네.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에 맞서고자 했지만 뭐 타당성 검토나 민간과의 중복 개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좀 미흡했고요. 무엇보다 뭐 개발 이후에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관리가 좀 안 된 측면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야기하게 된 계기는 뭐지? 이제 공공성이라는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네. 지자체는 공공 조직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속도가 민간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한계점을 도출하게 된 건데요. 제한된 인력과 자금,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 가치로 하는 지자체가 네. 플랫폼 시장 업체들과 경쟁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인가요? 네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 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이 정말 큽니다. 사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쓰면 정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큰 예산인데 그 공공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예산 규모는 이제 개발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한 예로 이제 창원시가 지난 17년에 개발한 관광 어플리케이션 나온나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억 6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 공공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꽤 많은 돈이 들었는데, 네. 누적 다운로드 수가 6천 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기가 됐는데, 네. 뭐 이런 그 나온나 앱이 네. 대표적인 예산 세라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나 앱 같은 경우는 AR 같은 그런 VR 같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술들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공앱의 예산 낭비에 대한 현재 비판은요. 2017년부터 2021년 공공앱과 그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긴축 재정을 예고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공앱 개발 기조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우리 미래 사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세계로 넘어가고 네네. 있고 방금 우리 조병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민들이 휴대폰을 97% 가지고 있고 또 NZ 세대는 모든 것을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국정 과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느냐.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가 먹통되는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든다면 이 플랫폼 사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플랫폼을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민간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앱을 많이 개발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다양한 분야의 이러한 공공 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공공 앱을 활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네.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고물가 시대에 그래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소비자는 외식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 앱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전수조사는 28일이었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의해 나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감시 체계를 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죠? 네, 먼저 행안부와 각 지자체의 사전 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모바일 대민 서비스만 제작되도록 계획 또 등록 단계에서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관광앱 만들어야지, 우리도 뭐 배달앱 만들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앱들이 중복이 되고 민간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게 된 거죠. 또 파일럿 테스트 중에서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고객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뭐 대기업 플랫폼들은 바로바로 즉각 어떤 반응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공 앱 같은 경우는 그런 반응들이 좀 힘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처음에는 세금으로 좀 연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이런 거겠죠. 배달앱 같은 경우는 뭐 할인하면 쿠폰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예산 세금이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앱은 민간이 하지 못하거나 네. 민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작 단계에서부터 잘 평가를 해야겠지만 개발 이후 사후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 앱을 지자체 내에 ICT 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CT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사무를 민간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공앱의 경우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앱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제 위탁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수익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네. 행정과 협업해서 뭔가 공공의 서비스에 일조하겠다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뭐 죽어 있는 앱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 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뭔가를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그걸 개선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홍보도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적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운영까지도 민간 위탁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좀 이루어내야 뭐 전문성, 사업성, 대중성 올리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공서에서 앱을 만들 때 그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그 점수 항목 중에 몇 건을 했나, 얼마짜리를 몇 건을 했냐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네. 그 업체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양은 많은데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많이 한 걸 볼 것이냐, 네. 많이 잘 관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냐, 네. 이런 차이점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점수를 많이 한 거에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네, 관리는 맞습니다. 좀 부족해지는 네네.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 위주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성, 수익성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공공의 앱을 맡긴다면은 네. 민간 업체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오기 때문에 공공성과 맞지도 않고 또 대중적인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점이 사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사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공 서비스에 좀 일조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필요하죠. 이게 예.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업체를 선정할 때 충분한 심사와 엄격성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수익
이윤 추구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업체에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밀어주기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여러 업체의 사업을 이렇게 맡김으로써 우리 네.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적극 활용을 하고 심사의 엄격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유지가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에 어떤 부분이 앞으로 좀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첫 번째 객관적인 지표들이 좀 필요한데요. 다운로드 수를 얼마큼 다운로드가 됐는지, 실제로 그리고 다운로드 수를 네네네. 봐야 한다. 그리고 활용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라든가 피드백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네.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주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과정에 대한 심사도 좀 네네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공공앱의 가장 바람직한 예로 사례 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공앱들이 거의 다 좀 부실합니다만 저희 지역의 양산시에서 개발한 배달 양산이 요즘 이제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거든요. 네. 배달 양산은 이제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제가 어제 이제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누적 주문 건수가 29만 건에 달했고요. 누적 거래 금액은 66억. 그러니까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입점 가맹점은 1,800개소이고 이럴 정도로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만족도에 대해서. 네. 이용자의 76.6%가 만족한다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좋은 반응의 배경에는 지역 화폐인 양산사랑 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네. 다음으로 다양한 할인 쿠폰 종류가 많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리고 3위를 차지해갖고 이 그 배달 양산이 공공성과 착한 소비라는 어떤 두 가지를 토끼를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사례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사례가 이제 대구 인구의 17%가 사용하고 있다는 대구시 공공 배달 앱 대구로도 좋은 뭐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월 기준해서 어플 누적 다운로드 수가 54만입니다. 예, 가입 회원 수도 26만 명이고요. 가입 점수는 약 1만 2천 개. 네. 예, 누적 매출액은 5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구로 역시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 두 앱 다 민간앱과 대결하기엔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배달만이 아니라 여기서 좀 발전해서 유통이라든가 숙박, 문화시설, 스포츠 관람까지 다양한 분야로 좀 발전해서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네. 자, 이런 결과를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지자체 행정에 어떤 점을 좀 제고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미 우리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들어와 있고 국민들 누구나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고 네. 이번에 톡 사건도 보시면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이제 개발하고 발굴하고 계획 등록 단계에서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네.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파일럿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뭔가 좀 더 엄격하게 해야만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지방 자치나 지방 행정이 정말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하게 실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자체가 꼼꼼하게 살피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대빈 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면서 민관과 협업을 해서 공공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큽니다. 오늘 전문가의 조언처럼 앞으로는 이용자가 꼭 필요로 하는 앱만 제작되도록 철저한 조사 또 검증을 도입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